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516명이 늘어서 5,328명이었는데 오후 4시 기준으로 또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293명이 늘어서요. 총 5,621명이 됐습니다. 쭉 보면 대부분의 확진자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 0시 기준으로는 대구 경북 누적 확진자가 4,780명, 그러니까 대구가 4,006명, 경북이 774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대구와 경북 이 지역을 어떻게 막느냐, 이게 차단하느냐, 이게 중요해 보이고요.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대구 경북 주권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37번 환자 발생 이후 대구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초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후 광범위한 코로나 감염 사태를 초래했다며 대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해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다라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예. 지자체장이 무능했던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해 권 시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역 대책이 다 끝나고 난 뒤 제가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 제발 방역 대책을 방해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 말도 맞는 말이죠. 네. 예.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그 지자체장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은 모습인 거니까요. 정부가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전용 앱을 개발했다고요? 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환자가 수칙을 어기고 외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보도가 되고 있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GPS를 활용해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 앱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3월 9일 적용하려고 했지만 당겨서 7일부터 대구 경북을 위주로 먼저 실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기능은 GPS 기능을 활용해서 자가격리자가 위치를 이탈했을 경우에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자가격리라는 게 사실 격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이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자가격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시로부터 마스크를 지원받은 중국의 한 도시가 그 마스크의 10배나 더 많은 양의 마스크를 보내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중국 웨이아이시는 지난달 27일 인천시에 마스크를 지원해주고 싶다면서 돕고 싶다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에 인천시는 중국 내 상황도 어려운데 마스크를 인천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중국 내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나 교민들에게 먼저 지원해달라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한편 하지만 웨이아이시는 지난달 28일 마스크 20만 장을 카페를 통해 한국으로 보냈어요. 네, 다음 날 인천항에 도착한 마스크 20만 장 항만 통과 절차를 거쳐서 지난 2일 인천시청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에 웨이아이시가 보낸 서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웨이아이 시민들은 지난달 인천시가 보내준 마스크를 잘 사용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0배가 된 거예요. 우리가 2만 장 보내줬는데 그렇습니다. 고맙다고 10배로. 20만 장 다시. 예, 돌아왔고 또 상하이시도 우리의 50만 장을 보냈어요. 예. 그래서 대구, 경북, 전북, 부산에 나눠줬고 오고돈 부산시장이 너무 고맙다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 마스크 이렇게 보내느라고 마스크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좀 머쓱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편 코로나19 관련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관계부처 장관들이 고발된 사건. 검찰이 배당을 했다고요, 사건? 네, 신속하게 배당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을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또 같은 단체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건 역시 형사 1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럼 아실 겁니다.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위에서 박능우 장관이 코로나19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다. 이런 뜻이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시민단체가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배당까지 했고요. 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오늘 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아까 대구시장 고발건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다 끝나고 난다면 모를까. 지금 한참 방역을 위해서 다들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이게 과연 방역에 도움이 되는가? 이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사실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흔들고 좀 나누고 좀 갈라서 좀 비판하고 지적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와서 안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새누리당 당명을 이만희 총회장이 자기가 지어줬다 네. 이렇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신천지 측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뭐라고 네. 했습니까? 신천지 측이 오늘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지은 적이 없고 그런 발언도 한 적도 없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사실 지금 계속해서 새누리당 그리고 신천지 계속 연결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목소리가 온라인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내부 고발해서 알려지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네네. 어쨌든 신천지 측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공식적으로는. 네.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 자체가 저는 왜 굳이 이 시점에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이른바 박근혜 시계 예. 그걸로 인해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당명 얘기까지 나온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언론 통해서 얘기됐지만 신천지 측이 다시 또 해명을 했습니다. 이 박근혜 시계 이거 관련해서도 과거 한 성도가 선물한 시계다. 해당 시계는 총회장이 평소 착용하는 것으로 정치와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회장은 시계, 넥타이, 장신구 등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렇게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에 내줬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허가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울시가 다음 주 청문 절차를 거쳐서 신천지 법인에 내줬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예정인데 이게 신천지의 경우에는 2011년 11월에 사단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름이 신천지가 아니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또 대표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대표 이름을 이만희 총회장 바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약에 이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현재까지 그동안 받아왔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없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관계 법령상 종교단체는 신자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위한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고 종교 목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면제되었습니다. 또 종교 목적의 부동산 취득 시엔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는 것도 가능했었죠. 하지만 이게 법인 취소가 되면 결국 교단과 신자 양측에 주어졌던 여러 가지 모든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서울 광진을의 공천을 받은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 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세훈 전 시장이 지난해부터 올해 서울 추석마다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게 수고가 많다라면서 총 5명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기부행위 금지 관련 공직선거법 113조 1항 내용을 위반한 걸로 보이는데 이걸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진구 선관위는 이걸 위반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 고발을 한 거고 그랬더니 오 전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은 일인지 의문이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참고로 오 전 시장은 변호사 출신이죠. 오 전 시장은 이어서 매년 명절마다 행해오던 경력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고생한다고 봉투를 둔 것 같은데. 네. 선거에 안 나온다면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미담으로 될 수 있습니다만 선거에 나가겠다고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차후에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민주당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논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전 시장이 2004년 돈 안 드는 선거 투명한 정치자금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소위 오세훈 선거법을 주도했음에도 스스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지극히 이율배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돈 안 드는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어떻게 될지. 네. 자, 진보 개혁 진영의 비례대표 연합 정당이죠. 정치개혁연합. 어제 저희가 정의당 대표님과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달라졌는데요.
지금 정의당 내부에서도 토론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는 연합정당 참여에 분명히 선을 그은 상황이지만 다른 당원들 의견은 좀 다른 것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연합정당 대신 비례대표 무공천 방침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해요. 예. 특히 정의당 이 김종대 대변인 말을 들어보면 지난 1일에 심상정 대표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이 문제로 만나서 얘기 좀 하자라고 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근데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들어온 회동 제안은 파악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정의당과 민주당이 만나서 뭔가 해결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계속 어렵게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녹색당 같은 경우도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예. 오늘 자신의 홈페이지에 입장을 통해서 정치 전략적 목적에 명분 없는 선거연합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일부와 네. 시민 단체의 생각은 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고 일부만 파견하는 형식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정의당에서 기득권을 민주당이 다 버리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워딩도 나온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비례 후보도 내지 말고 파견도 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까지 있습니다. 예. 그거를 네. 과연 또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녹색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네. 민생당은 또 어떻게 될 건지. 상당히 민생당도 복잡하네요.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이게 참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많은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지금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필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유영아 변호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 직접 쓴 이 글을 통해서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나라가 매우 어렵다.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매우 힘든 강국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란 말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제1야당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대승적으로 단결해달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예. 있습니다. 보수 분열하지 말고 네. 거대 야당으로 뭉쳐라 이런 메시지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미래통합당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거대 야당 그 거대 야당은 제1야당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할지. 예. 사실 그동안 조원진 의원이 아마 메시지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글쎄요.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이 합한 그 자유공화당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예. 하나만 더 해보죠. 청와대가 북측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유감을 표명하고 중단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입장을 내놨는데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죠. 김여정 제1부부장 명의로 이 우리의 유감 표명을 비난하는 답안을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김 부부장이 청와대에 전응한 사고방식의 경악을 표한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고 참으로 미안한 비유지만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다. 딱 누구처럼이라고 언급하는 등 좀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2일에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그 외에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북한이 김여정 제1부부장 명의로 한국 정부에 비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미사일 발사체를 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코로나19 때문에 네. 또 미국은 선거 때문에 이게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세게 이렇게 나오지 네. 않았나.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제 선전하는 내용도 있겠고요. 좀 세게 얘기해서 주목받고 싶은 그런 입장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도 모두가 대구 경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몸 상태는 좀 어떠신지? 저희 그 방역대책본부의 직원들이 업무에 부담이 크긴 하지만 잘 견디고 잘 진행하고 있다.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께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시리즈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국군 양주병원에서 근무하다가 대구 동산병원으로 내려와 근무하고 있는 간호장교입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대구로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국군 의료지원단 대구시민 군 의료지원팀의 박동희 간호장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위님. 네, 전화 끊어졌네요. 예.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박동희, 중위님하고 연결을 했는데, 연결이 됐었는데 끊어졌네요. 네. 중위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대구로 내려가셨는데, 파견입니까? 자원입니까? 저는 자원을 해서 파견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예. 국군 양주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서 대구로 자원을 결정하신 겁니까? 사실상 저는 처음에 이제 자원 인력을 받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좀 흔쾌히 자원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위치는 어딘지를 몰랐는데, 제가 이제 제 파견이 결정되고 나서 위치를 이제 어디로 파견되는지 물어보니까, 대구로 간다고 해서 저는 아무래도 또 제가 사관학교를 가기 전까지 한 20년 동안을 대구에서 산 대구가 지금 현재 가족들도 있고 있는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조금 남다른 의미로 대구에서 좀 자원을 해서 의료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혹시 약간 두렵거나 하진 않았습니까? 사실상 안 두려웠다면 그건 좀 거짓말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시점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저희를 필요하는 곳에 쓸 수 있다는 말이 조금 더 보람차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구 그럼 내려가신 지 며칠 되셨어요?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넘었습니다. 일주일. 지금 의료진들이 굉장히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상 아무래도 주말이나 휴일 없이 3교대 근무를 계속 하다 보면 피로가 조금 쌓이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많이 좀 힘든 말들도 하고 저 몸도 사실 피곤하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익숙해져서 근무에 혼자 이제 충분한 휴식을 통해 체력을 회복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휴일 없이 3교대로 계속 돌아가고 있군요. 네네네. 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구 상황? 사실 확진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어서 이쪽 상황도 지금 좋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확진자가 느는 만큼 건강을 회복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지금 좀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네. 현재 군의관 간호장교들이 총 몇 명 정도 파견돼 있는 상태죠? 저희 현재 동산병원에는 군의관님 10분이랑 간호장교님 10분 이렇게 총 20명이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힘드실 텐데 피곤하고 잠 못 자고 하는 거 말고 또 혹시 힘든 점이 있습니까? 힘든 점이라고 하면 의무물자가 사실 넉넉하진 않습니다. 1일 단위로 저희가 2시간 단위로 옷을 갈아입다 보니까 그런 옷들도 그렇고 마스크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도 이제 대구시청 국방부 의무사령부 보건복지부 등등의 정부 부처들이랑 다른 개인 분들이 조금씩 도움을 주셔서 저희는 최대한 저희를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게 하셔서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방호복이 한번 입으면은 화장실도 가기 어렵고 물도 못 마시고 또 굉장히 땀으로 뒤덮이고 그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처음 입어보셨습니까 혹시? 아닙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훈련 상황으로 해서 몇 번을 입어봤지만 이렇게 그건 짧게 훈련 상황이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방호복을 입고 2시간 조금 더 되는 시간에 근무를 투입한다고 처음입니다. 예. 우리 같이 파견된 간호장교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 군의관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보통 하세요? 쉬실 때나?
쉬실 때 근데 저희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틈이 많이 없는 게 각자 개인적인 1인 1실의 숙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예. 최대한 이 전파 경로를 막기 위해서 접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저도 많은 대화를 나눌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합니다. 예. 가족분들이 다 대구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가족분들은 괜찮으십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 가족분들은 다들 아직까지는 괜찮으셔서 저도 그냥 계속 주의하라고 전화 연락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갓 임관한 신입 간호장교들 있죠. 이제 중위님의 후배들이 될 텐데. 네. 그 소위 배지 달고 바로 대구로 파견 나간 장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 네, 아무래도 봤습니다. 예. 그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조금 제 후배들이라서 되게 자랑스럽고, 예. 제 후배님들이 그렇게 보람찬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힘들지만 힘든 만큼 또 보람도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고향이 대구이고 또 네. 이번 코로나19가 대구에서 많이 확산됐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울 것 같은데 우리 대구 시민들 또 국민들 또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우리 후배 소위들 이런 여러분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저희 동산병원에서 이제 저희 군의관 간호장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구 시민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시민분들도 항상 힘내시고 저희 지금 막 임관하자마자 간 저희 후배님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보람찬 일을 한다라는 생각에 조금 기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미모지조님께서 본인은 물론 가족들 걱정도 있을 텐데 용감하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큰 감동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 주셨고 스푸드니크님께서도 고맙습니다. 몸 관리 잘하시고 건강 지키세요. 또 체리블루님도 자원하기 어려웠을 텐데 의료진이 부족한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힘이 나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게 응원을 받거나 여러분들 다양한 분들께서 응원해 주셨을 때 되게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군 의료지원단 대구시민 군 의료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동희 중이었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6시 10분에 3부로 찾아옵니다.